집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회귀 불연속, Regression Discontinuity인데, 이 Regression Discontinuity는 Difference in Differences와 Synthetic Control Method와 함께 대표적인 준실험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도구 변수와 그를 통한 레이트 분석과도 관련이 많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Regression Discontinuity가 어떤 논리로 인과추론을 가능케 하고 또 그러한 인과추론을 위해서 필요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gression Discontinuity는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특정 상황에서 이 디스컨티뉴어스하게 발생한 변화를 마치 우리가 실험에서의 어떤 무작위 배정과 유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준실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커절 인퍼런스의 플로우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임의의 어떤 컷오프나 스레시홀드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준실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전에 다뤘었던 Difference in Differences와 Synthetic Control Method와는 달리 이 Regression Discontinuity 방법은 트리트먼트 이전 기간에서의 프리-트리트먼트 아웃컴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이 준실험 방법론들 간의 이 비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Regression Discontinuity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임의의 컷오프에 의해서 구분되는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이 컷오프를 결정하는 변수를 Running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Assignment Variable 또는 Forcing Variable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이 Running Variable 값에서 이 컷오프 전후를 바탕으로 트리트먼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컷오프가 아웃컴이나 다른 컨파운더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정해진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뒤에서 Identification Assumption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Regression Discontinuity에서는 이 Running Variable 자체가 아웃컴과 관련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Running Variable은 아웃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컨파운더인 Z에 의해서 아웃컴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Regression Discontinuity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Running Variable에서 이 컷오프가 아웃컴이나 컨파운더에 관계없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컷오프를 활용해서 카운터팩추얼을 추정할 수 있는데 앞서 Difference in Differences에서는 컨트롤 그룹에서의 타임 트렌드를 바탕으로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카운터팩추얼을 추정했죠. 그리고 Synthetic Control Method에서는 컨트롤 그룹의 Weighted Average를 통해서 카운터팩추얼을 추정을 했어요. 반면에 이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에서는 바로 Running Variable, 특히 이 컷오프 전후를 활용해서 이제 카운터팩추얼을 추정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이 컷오프가 아웃컴과 상관없이 임의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트리트먼트가 없었다면 아웃컴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변했을 텐데 이러한 트리트먼트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 점프가 생겼고 정확히 이 컷오프에서의 이런 디스컨티뉴어스 점프를 활용해서 코잘 이펙트를 추정하고자 하는 게 바로 Regression Discontinuity를 통한 인과추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컷오프 직전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컷오프 직후에 트리트먼트를 받은 이 샘플에서 만약 트리트먼트가 없었다면 있었을 이 카운터팩추얼을 대신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Regression Discontinuity를 통한 인과추론 전략이에요. 대표적인 이러한 디스컨티뉴이티 사례가 아마 음주의 인과적인 효과일 텐데 미국에서는 음주 가능 나이가 이제 21세죠. 그리고 이러한 21세라는 이 기준은 청년 사망률이나 아니면 다른 건강 요인과 관련 없이 그저 법에 의해서 임의로 정해진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나이가 이 생년월일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이 생년월일에 따른 이 나이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사망률이나 건강 요인에 관련이 있을 이유는 별로 없겠죠.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9세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21.1세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그들 간에는 건강 상태나 어떤 교통사고 위험률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법 규제로 인해서 21세를 넘긴 사람들은 음주가 가능해졌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age가 러닝 베리어블이고 이 러닝 베리어블에서 트리트먼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그 21세가 바로 컷오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컷오프인 21세를 기점으로 이 디스컨티뉴어스하게 변하고 있는 사망률, 특히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살에 의한 사고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런 어떤 교통사고 사망률의 디스컨티뉴어스 점프를 통해서 음주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를 통한 인과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컷오프에서의 디스컨티뉴어스 점프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컷오프에 의해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방법으로 분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플로우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컷오프에 의해서 나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전후의 데이터가 관찰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DID나 SCM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구분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각 방법론들이 서로 다른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론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과추론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regression discontinuity는 이 pre-treatment outcome을 요구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DID와 SCM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인 ISO 인증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고 할 때 만약 이렇게 이 ISO 인증을 결정하는 심사 점수가 있고 우리가 그 커트라인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regression discontinuity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이 심사 점수가 러닝 베리어블이 되고 그 커트라인이 이 컷오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커트라인을 넘긴 기업들은 ISO 인증을 받았고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정확한 이 심사 점수라든지 아니면 이 커트라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ISO 인증을 받은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기업 성과를 단순히 비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은 ISO 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코베리에이스로 통제하는 걸 텐데 이게 바로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모든 변수를 다 관찰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처럼 이 심사 점수에서의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regression discontinuity 방법을 활용해서 이 커트라인에서의 이 discontinuous 점프를 통해서 인과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커트라인 근처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에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서처럼 그냥 ISO 인증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비해서 그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과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를 분석할 때 있어서 ISO 인증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그 인증을 받기 전의 기업 성과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ISO 인증 이후에 그 커트라인 직전의 기업들과 직후의 기업들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과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regression discontinuity 분석에서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도 많이 활용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 커트라인에 의해서 ISO 인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때 그들의 어떤 기업 성과를 시간에 따라 추적을 해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러한 어떤 패널 데이터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difference in differences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ISO 인증 전후의 차이와 컨트롤 그룹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ISO 인증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DID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synthetic control method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 regression discontinuity가 이 DID와 synthetic control method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명확히 보이시나요? 이처럼 동일한 리서치 디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어떤 방법론이 가장 적절한지는 사실 각 방법론들이 서로 다른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해당 컨텍스트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적절한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마 두 가지 방법 모두 보여주는 걸 거예요. 지금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게임 셧다운 제도의 어떤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해당 규제는 16살 이전에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ge를 러닝 베리어블로 하고 컷오프를 16세로 해서 그 16세에서의 디스컨티뉴어스 점프를 분석하는 리그레전 디스컨티뉴이티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세팅이긴 해요.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방법을 쓰지 않고 해당 연령대에 따른 이용자들의 그 규제 시행 전후의 게임 플레이 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함으로써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16살이라는 컷오프를 중심으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나뉜 그런 샘플을 활용해서 이들의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DID 분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RD 샘플을 활용한 DID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패널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연구에서처럼 DID 분석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 DID에 비해서 이번 주에 다루게 될 Regression Discontinuity는 Identification Assumption을 검증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건 뒤에서 이 Regression Discontinuity의 Identification Assumptio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egression Discontinuity는 기본적으로 이 컷오프에서의 Discontinuous 점프를 추정을 하는데 이때 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로 데이터는 사실 여러 노이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 이 컷오프 주변에서의 값을 이 러닝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값이 컷오프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러닝 베리어블과 아웃컴의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컨트롤 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컨트롤 펑션의 역할은 이 컷오프에 의해서 정해진 이 트리트먼트와 상관없이 이 러닝 베리어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아웃컴의 차이를 통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컷오프에서의 포텐셜 아웃컴을 보다 잘 예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여기 이 Regression Discontinuity에서의 컨트롤 펑션은 지난주에 다뤘었던 그 Selection Bias Correction Method에서의 컨트롤 펑션과는 조금 활용은 다르죠. 하지만 여전히 컨트롤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정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컷오프 주변에서의 값을 이 러닝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고려할지에 대한 이 밴드위스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밴드위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컨트롤 펑션도 다르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과 추론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보면 이 Regression Discontinuity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고 이에 따라서 분석 전략이 달라지게 돼요. 먼저 이 컷오프 주변으로 어느 정도 범위의 데이터까지 고려할지에 대한 이 밴드위스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러닝 베리어블에 대한 모든 구간을 다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컷오프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만 잘라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앞선 예시에서 음주가 교통사고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 러닝 베리어블은 age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가능한 모든 구간, 예를 들어서 뭐 0세부터 100세까지 이 모든 구간의 데이터를 다 고려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컷오프인 21세를 기준으로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살까지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분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러닝 베리어블에 대한 모든 구간을 다 활용해서 분석하는 전략을 글로벌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하고 컷오프 중심으로 일정 구간만 잘라서 분석하는 걸 이제 로컬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밴드위스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서 그 인과적인 효과의 추정 결과에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밴드위스의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당연하겠지만 그 범위 안에 포함된 샘플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그 통계 추정의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통계 추정에 있어서 efficiency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특정 범위에서 추정된 결과를 다른 구간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ternal validity 측면에서도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컷오프 주변의 구간을 더 넓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컷오프와 관련 없는 다른 요인들의 관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러닝 베리어블 자체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아웃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밴드위스가 커져서 더 넓은 구간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간의 어떤 시스테매틱하게 차이가 나는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1세 전후로 비교를 했을 때 20살과 22살을 비교하는 것과 20살과 뭐 40살, 50살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음주라는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밴드위스를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밴드위스를 구간을 넓히는 경우에는 이 러닝 베리어블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 아웃컴에 대한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러닝 베리어블에 따른 아웃컴을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통제 함수, 컨트롤 펑션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만약 어떤 특별한 컨트롤 펑션 없이 단순히 밴드위스 내에서의 어떤 컷오프 전후에 평균을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를 이제 non parametric strategy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어떤 리니어 펑션이나 아니면 쿼드라틱 펑션처럼 어떤 펑셔널 폼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펑션을 고려함으로써 이런 러닝 베리어블과 아웃컴의 관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걸 이제 파라메트릭 스트래티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어떤 넌 파라메트릭한 방식은 이 컷오프를 마치 어떤 실험에서의 랜덤 어사인먼트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나뉜 두 그룹 간의 충분히 비교 가능하고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통해서 인과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로컬 익스페리먼트, 글로벌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대로 이 파라메트릭 방법은 이 리그레이션 형태로 컨트롤 펑션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러닝 베리어블에 따른 아웃컴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로컬 리그레이션 또는 뭐 글로벌 리그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러한 non parametric strategy에 비해서 사실 parametric strategy 같은 경우는 이 트리트먼트와 관계없이 러닝 베리어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이런 아웃컴의 차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렉션 바이어스를 보다 잘 보정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떠한 펑셔널 폼을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센시티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이 regression discontinuity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전략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egression discontinuity를 분석할 때는 하나의 전략만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중에서 글로벌 non-parametric strategy는 사실 거의 활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 밴드위스 구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셀렉션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컨트롤 펑션을 활용하는 이런 파라메트릭한 어프로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글로벌 넌 파라메트릭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이제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분석 전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왼쪽의 경우에는 그 컷오프 전후로 해서 어떤 특별한 함수 없이 그냥 이 컷오프 전후로 구분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간의 단순 평균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구간을 잘라서 비교를 하면 그게 이제 로컬 넌 파라메트릭이 되는 거고 모든 구간의 평균을 비교하면은 그게 이제 글로벌 넌 파라메트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컷오프에 의한 트리트먼트와 상관없이 뭔가 이 러닝 베리어블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은 즉슨 이 트리트먼트와 관계없이 러닝 베리어블에 따라서 아웃컴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컷오프 근처 값과 컷오프에서 조금 떨어진 이런 값들은 이 트리트먼트 이외에도 이 러닝 베리어블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 평균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밴드위스를 좁히면 좁힐수록 러닝 베리어블의 차이에 따른 셀렉션 바이어스의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이게 범위를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그만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 숫자가 그만큼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론을 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웃컴을 이 러닝 베리어블의 함수, 즉 컨트롤 펑션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통제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파라메트릭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펑션에 의해서 컷오프 전후의 값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값이 컷오프에서 어떻게 디스컨티뉴어스하게 점프하는지를 바탕으로 인과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이 러닝 베리어블과 아웃컴 간에 이제 리니어하게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리니어한 이 펑션에 의해서 이 트리트먼트 이후에 컷오프에서의 값과 트리트먼트 이전에 그 컷오프에서의 값을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의 차이로 우리는 이 코저 이펙트를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라메트릭한 스트래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사실 밴드위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컨트롤 펑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어떤 컷오프에서의 예측값과 그를 기반으로 한 코저 이펙트의 추정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간을 한정을 하면은 그 리니어 컨트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추정이 되고 이 컨트롤 펑션에 의해서 추정되는 그 트리트먼트에서의 컷오프 밸류와 컨트롤 그룹에서의 컷오프 밸류는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이거의 차이를 통해서 커절 이펙트가 추정이 될 거예요. 이처럼 밴드위스가 어떻게 이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또 리니어 펑션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러닝 베리어블과 아웃컴 간의 관계가 꼭 리니어 펑션일 필요는 없고 2차식이나 또는 3차식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